안녕하세요. 코드나님입니다. 11월 2일 화요일 장 마감됐고 오늘 장 정리해보고 내일 장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나주다 T98님께서 유튜브를 개설을 하셨어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T98이라고 치면 검색이 됩니다. T98님은 여기 상패에도 나와 있듯이 키움증권 3000클럽 수익률 1등 그리고 1억 클럽 수익률 1위를 하셨던 분이니까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초록뱀 미디어 매매하시는 영상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올리신다고 하니까 구독, 또 알람 설정 하셔서 영상 올라오면 그 영상 보면서 매매에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암호화폐 섹터가 좋았어요. 거래대금도 그렇고 또 관련된 다양한 뉴스 그리고 이제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꽤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메커스가 대장이고 또 비덴트, 하나투자증권, 우기투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고 이제 대선 관련돼서 홍준표 관련주 이쪽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쪽은 지금 투표 진행 중이니까 이제 뭐 번갈아 가면서 투표 전까지 결과 전까지 뭐 관련주들 좀 시세를 낼 것 같아요. 그런데 투표 결과까지 보면 안 되죠. 홀짝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이제 그때 그 후보 결정된 후보의 관련주, 인맥주, 정책주 뭐 이런 종목들 매매하면 되니까 굳이 결과까지 보면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쪽 그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정 경제 그리고 기본주택을 굉장히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장중 그리고 이제 시간에 관련주들이 꽤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공정경제에 보면 정원엔시스가 20% 넘게 상승을 보였고 주연테크, 줌인터넷 뭐 이런 종목들이 시간에 좀 상승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정원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내로 5%가 빠졌고 주연테크는 5% 이상 오르긴 했는데 보시면 처음에 이제 상한가까지 갔어요. 상한가까지 갔는데 쭉 빠지면서 다시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이러면 내일은 갭이 뜨더라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시간 내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강하게 밀어 올려주면 또 내일 뭐 시초가 근처에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외에 이렇게 마무리했다라는 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배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이렇게 한 방에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좋은 재료가 아니고선 왜냐면 매물대가 굉장히 많으니까 저항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제 맞닿으면 이제 실현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 자리에서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내일 뭐 이게 상승을 보이더라도 뭐 이런 자리에서는 좀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이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주택 공약 관련해서는 이거는 계속 있었던 얘기죠. 근데 오늘 좀 상징적인 자리에서 얘기가 나와서 또 시간외로 NX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를 왔고, 예, 덕신도, 네, 덕신하우징도 7%, 네, 시간이 다 좋았어요. 관련주들. 이쪽 관련주들 괜찮았으니까, 네, 한번 내일 이 중에서 괜찮은 종목 좀 보면서 공략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근데 내일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T 관련해서 초록뱀 미디어가 오늘 뉴스가 있었는데, 뉴스가 보면은 초록뱀 미디어가 NFT 관련해서 이전부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업체와 사업 제휴를 맺었고 NFT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테마에 새로운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 테마에 이제 편입이 되면 그날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록뱀 미디어가 그 역할을 했고, 요소수가 오늘 또 강했는데 KG케미칼이 대장 역할을 했고, 뭐 휴캠스, 롯데정밀화학, 남해화학도 요소수 관련주로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제 비료와 요소수 관련주이긴 한데, 요소수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주간 매매 전략에 제가 정리는 해놨어요. 이게 요소수가 암모니아로 만드는 그런 제품인데, 암모니아는 석탄에서 이제 추출을 하게 되죠. 석탄이 이제 부족하니까 중국에서 이 요소수의 한 80%를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요소수를 만드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제한을 하면서 요소수가 국내에 품절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소수는 디젤 화물 트럭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제품인데 그거를 안 넣으면 시동이 잘 안 걸린다고 그러네요. 화물 트럭이 멈추면 또 이제 물류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물류 쪽으로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물류 쪽도 한솔 로지스틱스, 그리고 뭐 국보, KL넷 이런 이제 물류 쪽 관련 주들이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는 제가 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차트가 괜찮아 보여요. 거래량도 여기 이렇게 여기 한 번, 두 번, 또 여기 세 번, 그리고 현재 이러한 이제 박스를 이 안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이거를 강하게 뚫어주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개별주로는 세종메디칼이 상한가를 갔어요. 세종메디칼도 뉴스가 있는데, 세종메디칼이 이 뉴스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계 최초 천연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내년 출시 소식에 강세. 일단 타이틀은 잘 뽑은 것 같아요. 보면 세계 최초, 그리고 천연, 그리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의 타이틀은 굉장히 좋은 재료로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게 뭔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있어서, 그러니까 최근에 뭔가 임상이 발표가 되고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좀 짜집게 해서 올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 보면 내년 초 조건부 허가를 신청해 뭐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뭐 하겠다도 아니고 결정됐다도 아니고 예상된다. 일단 그렇고, 자, 여기 보면 이미 인도에서 뭐 효과를 입증했다. 임의잖아요. 그죠? 임의. 그리고 국내와 인도, 유럽 3개국에서 뭐 1100명을 대상으로 임상 뭐 2상, 3상을 통해서 유효성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뭐 이 임상을 통해서 결과가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느낌이 뭐냐면, 세종 메디칼이 최근에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는데, 이게 이 저점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다라는 건 여기서 세력들도 물렸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좀 의도적인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저점에서, 아이고, 네, 제가 아이들 픽업을 해야 되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알람이 뜨는데, 자, 이런 저점에서, 이런 자리에서 저런 뉴스가 뜬다라는 건 좀 저 개인적으로는 조심할 자리라고 보여서 저는 이제 공략을 안 했는데,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잘 뭐 대응하시고, 제 관점이랑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뭐 잘 대응하시고, 또 뭐 이 뉴스 때문에 내일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에서 느낌, 네, 그냥 느낌적인 느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참고하시고. 그리고 네, 세미시스코가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뉴스가 있어서, 근데 오늘 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자리가 굉장히 높죠. 자,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1대3 무중을 하면서 이제 권리락이 일어나면서 점상을 갔어요. 이 점상을 가고 투상까지 나왔는데, 물론 1대3 무중이 좋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큰 상승을 보인 건 또 쌍용차 인수라는 그 굉장히 좋은 호재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큰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그죠? 여기 지금 보면, 자, 어우, 이게 지금 거의 10배가 넘는데요. 이 자리에서 보면 10배가 이제 넘은 자리니까 이거는 네, 저는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네, 내용이 있고, 오늘 장우 공시에 뭐 뉴스가 하나 있던데, 네, 여기 보면, 자, 세미시스코가 전기차 사업 확장을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이걸 참여한다라는 거죠. 3자 유증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200억을 취득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떴어요. 그래서 세미시스코가 시혜에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공시를 좀 이왕 본 김에 좀 보면, 네, 한번 보시죠. 주요 공시, 버킷 스튜디오 전환사채 발행했다라는 공시가 있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컨센을 상회하는 공시가 떠서, 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내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시외에 에코프로가
네, 1.59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네, 1.31 이렇게 시에 괜찮았으니까 제일 좋은 재료는 실적이죠. 실적이니까 예, 좋은 실적 나왔으니까 에코프로 이쪽 형제들 한번 내일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쪽 종목들이 오늘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반도체 쪽 보면 네, SFA 반도체 오늘 외인 기관 수급이 들어왔고 네페스아크 네, 이런 애들 DB하이텍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반도체 쪽은 수급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급은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쪽 수급이 네, 계속 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쪽도 좀 주목해서 뭐 스윙이나 중장기로 끌고 가는 전략도 유효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예,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잘 판단하시고 네, 차트도 보시고 그 종목의 현재 어떤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부분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중장기나 스윙을 하려면. 그래서 잘 종목을 추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 매트릭스가 오늘 이것도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네, 상한가를 찍고 이제 내려왔는데 진 매트릭스 이제 뉴스가 이렇습니다.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 델타 변이의 100% 방어 효과 확인. 네, 이 뉴스는 좋은 뉴스죠. 좋은 뉴스인데 전에 같았으면 아마 상한가 찍고 또 남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뉴스면. 근데 오늘 상한가를 찍고 네, 또 이렇게 상한가가 풀리면서 내려왔는데 자, 이건 이제 더 이상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네, 그런 어떤 뉴스 이런 것들이 좀 신선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몇 개월 전에 첫 뉴스가 나왔으면 네, 그 연상을 가도 네, 이해할 만한 그런 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이제 저런 뉴스는 시장에서 이제 신선함이 굉장히 떨어지고 네, 그렇게 이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진단 키트, 이런 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네, 우리가 또 매매도 했고, 뉴스도 접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래 가는 뉴스들은 좀 고점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 NHN 벅스, 네, NHN 벅스 싸이월드 관련주죠. NHN 벅스가 좋았는데 NH 벅스. 네. 자, 오늘 NH 벅스가 네, 17%까지 갔다가 좀 많이 밀렸네요. 5%로 이제 밀렸는데 자,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일봉상에 이런 부분들 이제 자, 이런 박스권, 네, 박스권에서 좀 지지와 저항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좀 매매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이렇게 자, 기준봉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자, 상한가 한번 가고 자, 보면은 이제 아이고. 자, 이 강의는 아닌데 강의처럼 되네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기준봉이라고 보면 자, 여기에서 기준봉의 상단에서 지금 박스권을 이루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매를 할 때 일봉이 가장 중요하죠.
일봉의 현재 위치, 모습, 그 역배열보단 정배열, 매물대가 없어야 되니까 탄력이 더 좋아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봉을 보고 기준봉 위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제 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분봉을 한번 봐야 되겠죠? 분봉을 한번 길게 보자고요. 분봉을 한 15분 봉으로 해가지고 좀 한번 길게 이렇게 좀 보면 여기에 이제 뭔가 지지와 저항이 이제 보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NH복스도 보면, 자, 이 보면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라고 할 만한 게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라인이잖아요. 이 정도, 그죠? 여기 뭐 이 정도 라인인데, 그죠? 저항, 지지하거나 저항. 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라인을 이제 지지를 받고 버티다가 개파락이 나와서 한번 이제 뚫어보려고 했는데, 그죠? 여기서 이렇게 뚫어보려고 했는데 맞고 떨어지고, 여기도 한번 또 맞고 떨어지고, 그죠? 근데 이렇게 뚫었단 말이에요. 뚫었어. 그러면 이 지점은 굉장히 좋은 타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떨어졌어. 떨어지고 또 맞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뚫잖아요. 그죠? 이렇게 거래량이 또 생기면서. 근데 여기 오늘은 이제 이 라인을 또 지지를 하잖아요.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또 올리는 모습. 그러면은, 자, 이 라인이 굉장히 의미 있는 라인이 될 수 있다. 여기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이 정도에서 한번 강하게 베팅을 해볼 만한 그런 근거가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준봉을 일봉상에서 이제 세운 종목이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라고 하면 분봉을 좀 길게 보자. 다른 종목도 몇 개 한번 볼까요? 아, 이거 강의가 아닌데 강의처럼 되네. 잠깐만. 자, 비덴트 한번 볼까요? 비덴트도 보면, 자, 이렇게 이제 거래량 실린 기준봉이 이제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럼 요 상단에서 지금 막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날이 언제니? 10월 29일. 10월 29일. 네. 10월 29일 한번 맞추고 분봉을 한번 보는 거죠. 10월 딱 분봉을 이렇게 딱 봐.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나주다에서 이제 강의를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T98님이랑 또 누구야? 날존나래님 이제 강의를 할 건데 겨울에 윈터 스쿨이 이제 열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강의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 이 부분이 지지와 저항으로 좀 보이잖아요. 그죠? 자, 요 부분, 그죠? 또 더 낮게 잡으면 이 부분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보다는 저 윗부분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일봉만 보면 이런 좀 분봉의 지지와 저항을 좀 보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길게 보면 자, 이렇게 자, 이 라인을 자, 넘었다가 지지 받다가 다시 넘었다가 깨고 내려왔다가 돌파를 못했어요. 한 번 맞고 떨어지고 두 번 맞고 떨어졌는데 세 번째 이렇게 뚫잖아요. 그죠? 거래량도 이렇게 실리면서 그러면 이제 이 위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위에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뭐 이날은 이제 자, 전고까지 이렇게 뚫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좀 매매를 하면 좋겠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단타를 할 때, 데이 단타를 할 때 이런 지지와 저항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면서 매매를 하면 좀 의미 있는 지점을 이제 돌파를 할 때, 단지 이제 당일날의 어떤 고점 돌파 이것만 보기보다는 그 어떤 고점 돌파를 준비할 때 이게 일봉상 의미 있는 지점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매매하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내일 우리가 좀 관심 가질 만한 섹터를 좀 보자면, 우선 LFP 관련해서 아모그린텍이 내일 이제 단기과열 단일가가 해제가 됩니다. 지금 단일가 기간에 잘 버티는 모습 보여줬고, 아모그린텍이 내일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코인테크나 파워넷 이런 종목들 좀 짝짓기로 매매하는 것도 좀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인테크 한번 분봉 한번 볼까요? 분봉을 딱 보면 얘도 지금 보면 자, 길게 보면 코인테크도 자, 지지와 저항이 좀 보이죠?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이런 이제 박스를 보이고 있고 돌파를 해가지고 이 박스 위에서 지금 놀고 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내일 이 박스를 다시 이제 재돌파 거래량이 실리면서 재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뭐 의미 있는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 라인을 내일 잘 보면서 좀 매매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전 쪽 좋았습니다. 원전 쪽 오늘 괜찮은 상승이 이제 오후장에 원전 쪽이 괜찮았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유럽 회의 참석을 하면서 체코 쪽 원전 관련해서 그쪽 대통령이랑 또 그 회담이 잡힌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뉴스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전 쪽은 계속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엔터 쪽은 다 NFT 플랫폼 쪽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좀 찾아보시면 다 관련이 있고 디어유 상장이 11월 10일인데 오늘 뉴스가 또 나오던데 일반 청약 경쟁률이 1598대 1 증거금이 17조 원 몰렸나 봐요.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NFT 메타버스와 관련된 회사이다 보니까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 뭐 따상까지 한번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디오유 11월 10일 상장한다. 이 부분은 좀 기억하고 있다가 그날 뭐 매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제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5일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